사진가는 바라봅니다. 새롭게 바라보고, 다르게 바라보고, 때론 낯설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셔터를 누르죠. 하지만 셔터를 누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촬영했던 작업들을 보고 또 보며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해 나갑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자신의 사진에 맞는 색감과 톤을 찾아가는 과정들은 마치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긴 고민의 고민을 거쳐 사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고백합니다. 낯설지만 항상 한결같은 그 고백은 다음 여정을 위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 위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당신이 가신 길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향기 전시회에 갔다가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보고도 그랬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꼭 만나보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유별남 레오폴드 사진가이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양석현 안드레아 씨도 우리 토크 콘서트 4에 처음이신데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20일에 창작성가제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아르보르의 양석현 안드레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는 주보나 생활성서 표지 사진으로 친숙한 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가톨릭 사진가회 회원이시기도 하시고요. 가톨릭 사진가회 회원들끼리 같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나요? 네, 가톨릭 사진가회는 이제 우리 서울 교구에 있는 사진가들의 모임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신 사진 활동 단체세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행사부터 아주 뭐 전국에 있는 공소 사진도 찍으시고 네. 그 단체는 원래 있었고 네.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직업상 얼굴을 어디 좀 이렇게 내밀고 네. 다니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한 후배로서 한 회원으로서 조그맣게 활동을 시작한 곳이 또 가톨릭 사진가회입니다.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작가님을 좀 많이 뵈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탐험가나 여행가 같은 이미지도 있거든요. 여기저기 참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탐험가 소리 많이 듣는 건 그런 데만 가서 그래요. 거칠고 험하고 메마르고 네. 습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막, 정글. 뭐 야생의 자연. 네. 네. 중요한 건 저는 탐험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진 여행을 떠나실 때는 어떤 걸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걸 정하고 떠나시는지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서 찍을 만한 걸 찾아보자. 어떤 식으로 사진을 선택하시나요? 저는 전문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어디 가다가 이거 좋네 하고 사진 찍는 것보다는 이번에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소를 공부하고 찾아내서 이제 그것을 내 작업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사전 공부를 많이 하고 찾아서 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가라고도 이제 본인을 소개하시기도 하는데 다큐멘터리 사진은 어떤 점에서 다른 사진과 다른가요? 제가 대학원 때 포토 저널리즘을 전공했어요. 그게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진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메모장과 같은 그렇죠. 기능을 하잖아요. 모든 나의 행동도 기억을 네. 하고 여행 가서 모든 것을 기억해 주기도 네. 하고. 근데 사진이 맨 처음 이 세상에 나왔었을 때는 기록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재현의 힘보다는 기록의 힘. 네. 그리고 그 기록이 사회성과 같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장르가 다큐멘터리거든요. 네.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기록한다기보단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 네. 그런 것들을 찾고 알리는 하나의 분야로서의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사진이 다큐멘터리가 주는 그 효과 그리고 이제 영향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제 세계사에서 네. 한 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꾸는 일들은 많죠. 네. 뭐 가깝게는 베트남 전쟁 때 그렇습니다. 현장 사진들이 네. 네.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을 한다고 믿었던 미국 네. 사람들에게 전혀 아니라는 현실을 알려준 몇 가지 사진들도 있고요. 여기 있으면서 사막에 메말라가는 땅에 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이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도움의 손길도 네. 보낼 수도 있고요. 사진이 갖고 있는 힘은 무궁무진하죠. 네. 그것을 제가 하고 있다는 데는 큰 자부심은 있어요. 그 사진 찍으러 가실 때 주로 뭐 오지나 거친 곳을 가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또 항상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는 것도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수양하는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쨍하고 이번엔 진짜 건졌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사실 그 마지막 말씀 때문에 네. 거길 가는 거예요. 네. 그 한 순간을 위해서. 네.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사냥꾼이 된 기분이에요. 예전에 수잔 손택이라는 한 글 쓰는 분이 예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옛날엔 아프리카에서 긴 사냥총을 든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면 지금은 긴 망원 렌즈를 단 사람들이 그러네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세상이 순간을 됐죠. 놓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만드는 거죠. K2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너무 힘들게 갔어요. 네. 그 빙하 위를 며칠 동안 걷고 잠을 빙하 위에서만 자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렇게 가서 K2 베이스 캠프까지 너무 힘들게 갔어요. 너무 힘들게. 근데 며칠 지나고 어마어마하게 큰 빙하를 탁 도는 순간 저 멀리에 탁
삼각형 피라미드 꼭대기처럼 생긴 K2를 봤는데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내가 저걸 보려고 이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그 산에 더 가까이 가는 네.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K2만 바라보면서. 네. 근데 막상 K2 밑에 딱 도착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너무 워낙 큰 가까운- 산이니까 네, 난 이제 맞아요. 그 벽에 딱 붙어서 네. 딱 보는데 또 구름도 짙고 그냥 큰 벽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너무 이 고생을 왔는데 막상 내가 목표한 자리에 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허탈함을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었 순간이 있었을 때 가만히 누가 이렇게 야, 너 뒤돌아봐 이러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진짜로. 그렇게 탁 뒤돌아봤는데 제가 걸어온 길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워낙 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몇 날 며칠을 걸었던 길이 눈앞에 보입니다. 다 빙하길에 그 크레바스를 건너면서 왔던 길이 확 보이는데 우와 내가 저기를 내가 온 거야라는 엄청 그 큰 기쁨이 밀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옆에서 이렇게 봐 네가 그걸 했잖아 이렇게 딱 하는 네. 그 느낌을 받는데 아 하느님이 저한테 K2를 보여주시려고 나를 불렀다기보단 네가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깨우쳐 봐라. 네. 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사랑스러운지를 한번 알게 해줄게라고 불러주신 그 감동 그때 네.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서도요. 암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한테는 그 모든 게 다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네. 내가 또 다른 원하던 관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걸어온 길을 사진으로 찍어도 멋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겁나게 멋있어요. 네.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저기가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네. 근데 그 길을 찍을 때 그걸 무섭게 찍고 싶지 않아요. 그 길 또한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거친 현장을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사진 자체는 너무 정적이라는 소리를 좀 듣기는 해요. 혹시 가보셨던 곳 중에서 가장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특별한 곳. 네. 이 질문은 제가 이 사진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 매번 대답이 달라요. 왜냐하면 매번 다녀왔던 그 장소들이 다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래서 특별했고 네. 거기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특별했고 저기는 K2 때문에 특별했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찾아보면 겁은 많지만 모험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르단을 간 적이 있는데요. 요르단은 또 우리 성서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거친 사막들, 아름다운 홍해, 그 속에 있는 옛날 나바테안이 지은 돌 속의 도시, 그 속에서 찾은 십자가, 그 수많은 역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어요. 네. 그런 거 찾아볼 때 되게 재밌어요. 네. 저희는 아직 성지 순례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우리 둘이는. 네. 그죠?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취재를 가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팔레스타인 난민 취재를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숙소가 동예루살렘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창문으로 성벽이 보이고요. 그날 하필 또 일정도 취소가 됐어요. 한 30분을 걸어갔더니 제가 무덤 성당에 서 있는 거예요.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와보려고 했으면 엄청나게 먼 길을 먼 시간과 그렇죠. 돈을 그렇죠. 들여서 왔을 텐데 이런 기회로 저를 여기다 불러다 주셨구나. 내가 어디 가겠다는 욕심보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탁탁 던져주시는 그 느낌. 네. 정말 뜻밖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을 가졌어요. 네. 저는 사진을 찍는 유별남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사진으로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파키스탄은 제가 사진가의 길을 걷는데 시작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찾게 되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산 속에서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야 하는 아이들인데 그들 손에 있는 몽땅 연필이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산속의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깊이와 넓이의 감동은 들어갔다 나온 자, 그 넓이를 걸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걸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본래는 조각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 사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렸어요. 미술 고등학교 나왔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조각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거였죠. 열심히 작업을 하면 조각가가 된다. 근데 졸업하고 나온 사회는 전혀 달랐고요. 치열하게 살았어야 됐고, 뭐 제가 가진 기술이 손으로 뭘 하는 네. 거니까. 그러다가 지금 아주 유명해진 분들이 많이 나왔던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반치광이라는 영화. 네. 그 속에서 나온 레슬링 선수들이 입는 그 가면 옷 같은 거 네. 있잖아요. 제가 그거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영화 소품인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요만큼 받았는데 그 돈을 들고 집에 네팔을 한 달 갔다 오겠다고 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99년 12월 24일 아침 8시 비행기. 그리고 한국에 2000년 5월 달에 왔어요. 한 6개월? 네, 조금 안 되게. 집에서 한 달 동안 간다고 네. 했던 애가 5개월 넘게 안 왔으니까. 그때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큰 산을 봤어요.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라산이 가장 큰 산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한라산이 1950m인데 그 산을 앞에 두고도 위로 3000m가 남는 산을 앞에 이렇게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와 넓이는 들어가 보고 걸어본 자만이 네. 알 수 있겠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항상 사진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 찍는 거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미술을 할 때는 카메라라는 거는 내 표현의 한 수단이었던 거죠. 사진이라는 매체가 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데 더 적합한 매체일 수도 있겠다. 네. 어떻게 보면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서의 조각에 대해서 내가 좋아는 하지만 잘 못한 게 있었나? 근데 카메라는 그걸 잘 소통을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때 찍었던 사진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뭐 노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큰 항공사에서 하는 여행 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네. 그거 아마 제 생각엔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 사진으로 네. 제가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내가 갈 길인가 보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진이 조각보다는 돈을 좀 잘 벌 줄 알았어요. 중요하죠, 그것도. 네. 그런데 막상 사진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 또한 다른 길이 아니더라고요. 치열해야 됐고 네. 열심히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한 번 더 몇 번 경험을 했죠. 그럼 사진을 이제 찍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어 오셨을 텐데 그럼 작가님께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잘 찍어야 돼요. 잘 찍는 네. 거. 네. 근데 우리가 잘 찍는다는 거에 대한 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화장품 광고는 잘 찍어야 돼요. 화장품을. 그렇죠. 모델이 잘 나와야 돼요. 네. 화장품이 좋다는 이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저기 있는 대상을, 저기 있는 사람을, 저기 있는 산을 잘 찍는다고 했을 때 그 잘 찍어야 대한 목적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컴퓨터가 찍는 요새 유행하는 AI가 찍는 사진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사진을 찍어야 되냐는 목적성에 가장 큰 의미를 둡니다. 그게 있는 순간 저 사진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지라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래야 이제 기계적으로 뭐 조리개를 이렇게 돌린다, 셔터스피 이렇게 한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좀 더 이쁜 구도, 좀 더 화려한 빛깔, 조명 중요해요. 근데 저걸 내가 왜 찍어야 되냐 네. 하는 그 물음표? 네. 그게 저 사진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걸로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네. 어떤 게 내 주장보다는 네. 보는 사람이 또 느끼는 그런 감각, 생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인터뷰 사진이나 네. 어떤 그런 목적성 있는 사진들은 그 네. 목적성에 부합하게 찍어야 되는 게 네네. 사진가의 의무고요. 제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빙하니까 여러분 이 빙하를 보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세요라고 해주고 싶지 않고 뭐 신부님은 저 빙하를 보면서 춥겠다. 그다음에 본인은 보면서 빙하를 보면서 시원하겠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표현들을 다 각각이 느끼게 하고 싶은 게 그건 또 작가로서의 제 목표이기도 해요. 네버스탑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작업하신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게 어떤 작업이었고 또 어떤 생각을 담으셨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게요. 네버스탑 시리즈는 사실 사진을 시작했을 때 저한테 아주 광대한 프로젝트였고요. 가장 힘들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치열할 때. 네. 우선 제 삶이 힘들었었으니까.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주문도 있었어요. 세 가지 시리즈를 만들었죠. Never Stop Thinking, 생각을 멈추지 말자. 그 생각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걸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Never Stop Walking이 두 번째고요. 그렇게 생각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걷다 보면 진정한 사랑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Never Stop Loving이에요. Never Stop Thinking은 그 오지에 있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사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아주 힘든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뭐 순수한 표정이야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불쌍한 표정 그 아이들 사진과 와 여긴 정말 멋지다 이런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알고 보면 그 아이들이 사는 환경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사진을 두 개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자연 환경이 좋다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거기에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거예요? 네버 스탑 워킹은 그런 데를 가보고 싶어요? 그럼 걸으세요. 그래서 길 사진이 많아요. 오지의 길들. 네버 스탑 러빙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럼 뭐 사랑스러운 사진을 찍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네버 스탑 러빙을 찍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취재를 갔어요. 혼자서. 사실 가면 국경에 이렇게 파키스탄 육군 정보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봐요. 보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닌 거 보면 카메라 큰 거 메고 다니면 나중에 숙소까지 찾아와요. 그래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도 거기서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사랑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정작? 그래서 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소녀의 사진을 찍었죠. 12살짜리 아이인데 장래희망이 의사? 선생님? 그 아이의 사진을 찍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거 단어와 그 뜻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실행이 필요하고
아마 작년에 주보 사진 중에 한번 난민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서울 주보 표지에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제 사진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되게 걱정했었어요. 카톨릭 주보 사진에 무슬림 아이 여자의 사진을 내가 올린다라는 게. 근데 충분히 이해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을 제가 표지로 썼거든요. 네. 네, 그게 네버 스탑 러빙이었어요. 그렇군요. 저한테는 긴 프로젝트고 잘 마무리는 했는데 사진집을 내면서 마무리는 했는데 끝내고 싶지 않은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네, 2021년에 특별한 사진전을 여셨어요. 그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빗개라는 전시회를 하셨는데 이 빗개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작업을 하셨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고향이 제주도예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빗개 그 4.3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의미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끊임없이 외국으로만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네. 딱 느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것도 참 아름답고 좋은데. 네. 그래서 제주도 사진을 찍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 사진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아져서.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적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어디 그 종이에 이렇게 막 써 있는 걸 길에서 내가 하는 주소인데 거기 4.3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걸 집에 들고 가서 할아버지한테 딱 보여줬는데 엄청 맞았어요. 네. 이유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친근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한테 이제 다시는 그거를 입에 올리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싹 됐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4.3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제주도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죠. 근데 70년 전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작업했던 것들을 보면 그때 희생자들의 네. 무덤, 사라진 마을의 흔적, 그다음에 생존자들의 모습 중요해요, 되게. 근데 제가 이제 그림 미술도 하고 했던 어떤 그런 느낌과 이런 다큐멘터리를 잘 섞고 싶은 욕심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단어 하나를 발견한 게 빗개예요. 피켓이라는 단어 아세요? 피켓. 영어로 피켓. 이거 들고 하는 거? 그 군사 용어로 보면 보초를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보초.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 어느 이념의 한쪽 편을 둔 게 아니라 그 두 이념 사이에 희생당한 민간인에 대한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럼 이 민간인들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어디서 누가 쳐들어올까 모르니까 보초를 한 명을 세워요. 그럼 보초를 누가 쓰겠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할 일 없는 학교도 문 닫았겠다. 할 일 없는 아이들이 하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이 이마나 작대게 이렇게 흰 천 하나 들고 뭐 상상을 하자면 감자 2개 들고 이렇게 뭐 앞에 오름에 가든지 뭐 뒷산에 가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경찰이 오면 막 흔들면서 검둥이 온다. 검둥이. 그때 경찰이 검정 옷이었잖아요. 네. 군인이 오면 노랭이 온다. 색깔이 이제 그런 색이니까. 사람들한테 그 마을 사람들한테 위험을 알리는 그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빗개예요. 그렇구나. 영어가 보초서는 아이. 피켓이잖아요. 네. 피켓. 어원은 피켓인데 그래요? 이제 그것이 빗개로 바뀌었고 보초서는 아이. 네. 그러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전시회 내용은? 네. 그 아이들이 서서 바라보던 풍광 있잖아요. 아름다운 제주도 풍광이잖아요. 네. 그거는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거를 바라보는 아이가 두려웠으면 무섭게 보일 거고 그렇겠네요. 지겨우면 지루한 풍경을 바뀌었을 것이고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아이가 돼서 그 풍광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옛날에 빗개가 있을 법한 장소 아니면 실제 장소를 네. 찾아서 카메라를 아이의 눈높이 낮추고 네. 이렇게 숨어서 보는 듯한 시선으로 만든 사진이 빗개 사진입니다. 그럼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왜 제주도 4.3이라는 이야기와 이 풍경 사진과 뭔 의미가 있는지라고 약간 그러기도 그렇구나. 했는데 그냥 제가 사진은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니까
근데 제가 사진 앞에 사진이 이렇게 파노라마 길거든요. 네. 그 앞에 항상 의자를 놔뒀어요. 아, 그럼 의자를 앉으면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 빛이 아예 시선으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간의 정보를 거기다 넣으면 언제부턴가 진짜 그 지루한 풍경 앞에 앉아 있는 아이의 기분으로 볼 수 그렇겠네요. 있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작가님 월드비전과 함께한 작업도 그렇고 자연만큼이나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작가님 사진에 늘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또 어떤 주제로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 깊어졌다 그럴까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제목이 좀 재밌기는 해요. 슬픈 소설이라고 읽지 않는 건 아니잖아. 아, 사실 내용은 좀 특별해요. 제가 어느 날 운곡습지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남사로 이렇게 네네. 습지로 지정된 곳들 네. 있잖아요. 네네네. 아름다운 풍경을 딱 보러 갔는데 그 습지는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습지예요. 아, 만들어진 거군요. 우리가 자연과 개발이라는 것을 항상 부닥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한쪽 편만 들어야 되잖아요. 자연 보호주의자, 개발 우선주의자 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개발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망가졌다는 세계를 들었죠. 그래서 개발이라는 그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위에 올려 있는 자연이 어떻게 버텨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화되고 어떻게 기다려주는가 인간을 그거에 대한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네. 슬픈 소설 이야기. 네. 네, 작가님 작업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려 편지라고 블로그에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연재를 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오려 편지. 네, 혹시 어떤 이유로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계신지. 오려 편지는 2009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창 이제 이것저것 관심 많이 가지고 어렵게 사진을 시작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특히 전시장 찾아주시고 그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남겨놓고 인사하면 이렇게 명함 주고받잖아요. 네.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얼굴 보고 명함 주고받은 분들한테 편지를 쓰기 했죠. 그때가 아마 한 3, 40명부터 시작을 했을 네. 거예요. 사진을 업으로 하니까 사진도 조그맣게 하나씩 넣고 그게 조금씩 살다 보니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2,000명 조금 가깝게 받으시는데 저 월요 편지는 제가 가장 유별남의 중요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하여간. 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유별남입니다. 기다림이란 밤하늘에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기다려 본다는 뜻입니다. 맑은 날일지 별이 보일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저 별들을 가려버릴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다려 본다는 마음으로 그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살아오면서 기다림의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초조함으로, 설렘으로, 불안감으로, 때론 지겨움. 하지만 별들이 저 물러나는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기다림을 이겨낸 스스로에게 격려를, 찬사를 보냅니다. 그 과정을 겪어낸 것이 더 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일이 있나요? 그 기다림을 이겨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8월 멋지게 시작하시길. 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네. 사진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질문하고 살잖아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도를 하는 이유도 답을 구하는 네. 이유잖아요. 근데 항상 답을 주시죠. 네. 답은 네 안에 있다. 제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사진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게 뭐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든 멋진 인물 사진이든 오지의 뭐 거친 환경이든 간에 그 속에서 자신이 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작가로서 정말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생각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걷기를 멈추지 말아라. 네, 우리 유 작가님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문구죠. 삶의 근원을 찾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행선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유 작가님 앞으로도 더 부지런히 활동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보에도 또 아주 아름다운 사진도 기대해보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